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1913년) 매일신보에 발표되었으니 꼭 100년 전 작품이군요. 장안몽입니다. 장안몽은 1903년 일본 작가 오자키 고요가 번안한 금생야차, 일본어로 곤지키 야샤를 번안한 소설인데요. 이 번안 소설은 1884년 영국 작가 샬럿 메리 브레임이 쓴 여자보다 약한이란 작품을 번안한 소설입니다. 장안몽은 신소설 이인직의 혈인호 이후 근대 소설의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작품인데요. 장안몽을 읽기 위해 신문을 샀다고 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안몽은 신파극이란 장르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그 희곡 장안몽을 준비했습니다. 신파극은 신극이 유입되기 이전 일본의 신파극이 유입된 바로 그 연극 형태인데요. 1910년대 시작되어 해방되기까지 큰 인기를 누린 대중예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육혈포 강도, 사랑의 속구, 돈의 울구 등이 신파극이죠. 그 최전선에 있는 작품이 장안몽입니다. 원본 희곡 장안몽을 선택한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신파극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건 더 큰 모험이었습니다. 전기수의 임무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천막극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울고 웃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안몽 시작합니다. 1. 서 시절 이름 봄, 장소 경성 평양, 등장인물 리슈일 고등학교 학생, 심순애 여학생, 심택 순의 부친, 순애 모친, 김중배 청년재산가, 백낙관 수일의 하구, 평양집, 무대 조선집 평가옥, 하수로 대문이 있다. 별로 아무것도 놓인 것이 없다. 개막 순의 모친과 평양집이 앉아서 이야기한다. 평양집. 형님, 그 김중배로 말하면 인물도 잘났고 재산도 많고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어때 얼러나 볼 수 있는 사람이야오? 저번 윤 노는 날 보니 아주 반한 모양이야. 또 순애도 좋아하는 모양입대다. 모친. 아니 아우님, 난 좋지만 영감님이 허락할는지 나보덤 영감님하고 의논합시다. 그도 그럴듯한데 그 양반을 어떻게 비우? 아따 개화한 세상에 보면 어때? 하고 안을 보고 영감을 부른다. 여보 영감, 좀 나오시오. 영감이 나온다. 평양집은 부끄러워하며 일어섰다. 이 아웃님은 평양집 아웃님이요. 심택 순애의 아버지. 말씀은 듣고 배우기가 늦었습니다. 아이, 네. 대단 부끄럽습니다. 여보, 지금 나도 이 아우님하고 말씀했지만 영감, 배옥에 사는 김누구라든가 하는 부자 아시오? 그 아달이 우리 순애에게 통혼을 하는구려. 통혼을 할지라도 순엔 수일과 약혼을 하였으니 할 수 있어. 수일이야 댁내서 길렀으니 자손같이 아르시고 다른 데로 다시 장가를 들으시면은 더욱 좋지 않습니까? 평양집을 부축하여서 모친이 그러하지 않우? 수일은 양자로 삼고 순엔 부잣집으로 보내면 호강하고 우리도 잘 살고 또 매놀이 보지 않겠소? 심택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 될 말이요. 그거야 어찌 인정해 할 수 있어. 영감은 너무 고집이 세어서 못 써요. 아무 말도 말고 있어요.
우리 둘이 다 알 것이니 구경만 하세요. 평양집을 보고 동정을 구한다. 그렇지 않소, 아우님? 아이고, 그럼요. 형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옳시다. 그러면 어찌하자고 할까요? 아무렇든 당잘 한번 봐야 할 터인데. 영감, 어떠하오? 글쎄, 그 사람은 부자지. 난 모르겠어. 아주머니하고 마누라하고 좋도록 하시오. 영감 말은 종잡을 수 없구리요. 평양집을 보고 아우님 한번 오도록 하시오. 예, 그러지요. 이렇습니다. 벌써 갈랴우? 얼른 다녀오지요. 퇴장. 모친 다시 앉으며 그 아우님은 어찌 참이가 있는지요. 여보 영감, 순엘 김중배에게로 시집 보내면 호강하지 우리들도 편안치 않겠소? 그것은 좋지만은 수일이가 걱정이야. 그건 무슨 말씀이? 수일을 어려서 데려다 이만큼이나 길렀는데 우리 말을 아니 듣겠소? 기른 것은 기른 것이지. 저희 둘은 부부 될 줄 알았던 것을 벼랑간 못한다고 하면 수일이가 섭섭하지 않겠소? 아니 영감, 그러기에 아까도 말하지 않았소. 우리도 자식이 없고 하니 수일을 수양하여 아주 아들을 삼잔 말이지. 그러면 저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소? 공부도 더 시키고 수뇌버덕 난대로 장가들이어서 한 집에 살면 더욱 좋지 않소? 그는 그렇다 하고 우리 둘만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순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지. 그러구려. 한번 물어봅시다. 부른다. 순애 등장.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그래 앉아라. 영감을 보고 말씀하시오. 불러놓고 거북한 얼굴로 아버지가 순애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병든 얼굴 같구나. 좀 쉬어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누라를 보고 말 좀 하구려. 순애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너 평양가 있는 너도 김중배 알지? 내게다가 통언하는구나. 네 마음이 어떠하냐? 순애 아무 대답도 없다. 네가 그리 출가만 하면 너도 호강하고 우리 두 늙은이도 편하지 않겠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일 씨가 있난데요. 수일이 말이지. 수일인 공부도 더 시키고 다른 데로 혼철 정하지. 수일인 아주 수양한 아다를 삼겠다. 너도 외로운데 오라비가 생기지 아니하니. 어머니,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안적도 철이 덜 났구려. 순애를 달랜다. 순애야, 네가 보다시피 집안이 자꾸 이 모양이 되고 그나마 학교 다니는 학비도 할 수 없지 않으냐? 네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너도 호강하고 네가 주운 돈으로 수일을 공부 더 시키면 좋지 않느냐? 어머니, 그랬으면 좋지만은 예전부터 약조하였던 것을 돈으로 해서 파헤친단 말씀이오이까. 아버지 딸의 말이 좋아서 옳다. 네 말이 옳은 말이다. 그는 그렇다. 사람의 신의가 제일이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 아니다. 내 딸 말 잘한다. 아이고 뭐야? 신이 가지고 먹고 사니?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순애야, 네 눈앞에서 두 늙은이가 굶어 죽는 것을 봐야 알겠니? 순애야, 너 내 딸이지? 어머니, 전 그런 말씀 듣기 싫습니다. 퇴장. 아이고 큰일 났구려. 중배도 온다고 그랬는데 저의 고집이 여간하야지.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아이 글쎄, 나는 한 말도 아니 나오는 거려. 그의 말이 옳은 말이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어찌할 수 있어.
그만두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시오. 이때 평양집과 김중배 등장한다. 형님 계셔요? 들어선다. 아이고 어서. 평양집 손짓한다. 왔어요. 누가 왔어? 김중배. 여보 영감, 김중배가 왔다는 구려. 김중배?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시오. 아이고 어서 들어오. 실례합니다. 들어와 앉는다. 아이고 인사하시지요. 김중배 허리를 굽히면서 저는 평양검산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김중배올시다. 벌써 한 번이라도 찾아와 뵈왔을 것을 지금이 와 뵈오니 대단 황송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난 심택이란 사람이요. 참 얌전도 하구려. 얌전하고 말고요. 김중배 평양집을 가리키면서 이 아주머님께도 자세히 말씀들어 아셨겠지만 순애 씨와 퍽 다정합니다. 저도 대강 말씀 듣고 평양에다 3층 양옥을 역사 중이올시다. 혼인한 후에 살림할 집을 아이고 3층 집으로 올라달리려면 현기 나겠네. 장인 장모님 사실 댁도 한 100여 칸 짓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살 집까지? 우리야 10여 칸이면 만족하지. 뭘 그런 큰 집을 무엇해? 김중배의 장인 장모 사시는 집이 적어서야 쓰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면 그는 그래. 어쩌면 저리 활발하오. 저는 지금부터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좋소. 저는 퍽 바쁩니다. 관계회사가 30군데나 되기 때문에 도무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는 걸 왔습니다. 김중배 주머니에서 여성연을 꺼내 문다. 그렇겠지. 무엇이든지 바쁘지 않겠소. 아이, 허는 것 없이 바쁩니다. 피는 담배를 놓고 장인 장모님, 오늘이라도 평양으로 떠나게 하시지요. 평양 구경도 하실 겸 오늘로 떠나게 하시지요. 주머니에서 지폐 한 뭉치를 평양집을 준다. 500원이 올시다. 많지는 않지만 담배용이나 하시지요. 아이고 담배용? 생전 피워도 못 피겠소. 아이고 원걸 이리 많이 줘. 형님 그것이 무엇 그리 많소. 하루 쓰는 용차도 못 되는 걸. 모친 좋아서 받아들고 어쩌면 저리 잘났어. 그러하시면 오늘 저녁 차로 내려가시게 하시지요. 저는 지금 차로 떠나야겠습니다. 일어나 나아가면서 부대 꼭 오세요. 순애 씨하고 차비 같은 것은 제가 정거장에 다 사람을 보내두겠습니다. 가다뿐이요. 영감님은 집을 봐야지. 내가 가지요. 예. 그러면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모님, 순애 씨하고 꼭 내려오십시오. 인사하고 나간다. 평안히 가시오. 형님 나도 안녕히 계셔요. 평양집 퇴장. 여보 듣기보다 어떻소? 씩씩하고 활발하지 않소? 담배값을 한 번에 500원씩 주는 사이 보니 좀 좋소. 에이구, 좋기는 하나. 순애를 데리고 평양으로 오라니. 순애가 고집을 세우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아무 염려 마려요. 내가 평양바람 쐬러 가자고 하여 데리고 가면 고만 있지. 나는 모르겠으니 마누라가 알아서 하오. 내가 다 할 터이니 나 하는 대로 구경만 하구려. 순애를 부른다. 순애 등장.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불렀다. 요새 네 얼굴이 어째 이러냐? 어디 아프냐? 아무렇지 않아요. 네가 무산병이 단단히 든 모양이야. 너무 공부를 하니 뇌가 상한 모양이야. 요전에 내가 의사에게 물으니 공기 좋은 데 가서 수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 그거 참 좋구려. 오늘이라도 떠나게 합시다. 그게 좋으니 떠나게 하여라. 지금 행장 차려서. 어머니, 그럼 수일씨는 어떻게 하고요? 수일은 집도 비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집에 있든지 한 2, 3일 있다 오게 하자. 자, 우리도 행장 준비할 것이니 너도 준비해라. 심택부부 퇴장, 이수일 등장. 학생복에 술이 취해서 인력 차부에게 몸을 의지해서 여보, 얼마요? 50전이 올시다. 자, 어쏘. 차부 돈을 받아들고 이것은 25전이 올시다. 잘못 주었나? 50전이라니. 학생은 반액이 아니야. 그러니 25전이지. 천만에 조롱 마시고 주십시오. 술 취한 사람을 데려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돈을 주고 들어온다. 차부 퇴장. 수일이 취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에 부축해서 들어온다. 수일은 만취한 것 같이 걸어 앉는다. 순엔 구두끈을 끌러 신발을 벗기고 올려 앉힌다. 어디 가서 약줄 많이 잡수셨어요. 오날 졸업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학생 일동이 송별회에 가서 한 잔 먹은 것이 취하였소. 순에 술 취한 사나이가 귀치 않소? 아니, 약줄 잡수세도 정신만 차리면 고만있지. 순에 내 맛있는 것 좀 줄까? 이것은 순애가 좋아하는 과자. 주머니에서 꺼내준다. 몹시 취했는데 좀 주무세요. 순애, 남불 좀 주구려. 목이 마른데. 네. 순애 물들어 퇴장. 수일이 무심히 잿더리를 보니 여성연 타든 것을 집어들고 의심스러이 본다. 순애 물을 들고 등장한다. 순애, 아까 집에 손님이 왔었소?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 이것을 봐. 담배를 들고 이곳은 내가 쓰는 방인데 누가 이런 여성연을 피웠어?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피지 못하는 담배가 아니요. 나도 정말 모르겠어요. 무정지책을 해도 유만부동이지. 순애도 성을 낸다. 이때 백낙관 등장. 그래, 모르겠소. 모르면 그만이지. 성까지 낼 것이 무엇있소? 나는 몰라요. 순애, 내가 잘못했소. 용서하시오. 순애 웃으면서 누가 잘못했다는 소리 듣재요? 백낙관 한참 바라보다 깔깔 웃고 돌아서 나갈째 수일 순애 바라보고 락관, 난 무심히 들어섰더니 수일과 순애 씨의 연애 비극 일막이 열렸길래 돈 없는 무료 입장가가 구경할 수 없어서 가는 길일세. 특별히 락관에게는 무료 입장을 허하네. 어서 들어오게. 순애 부끄러워하며 낙관씨, 어서 오세요. 네, 순애 씨 안녕하셨습니까? 난 바로 집으로 간 줄 알았더니 어쩐 일인가? 자네가 요리집에서 몹시 취한 것을 보고 길에서 실수나 아니했나 해서 쫓아온 길일세. 그러지 않아도 집에 와서 추정을 많이 하였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추정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면서 손에 든 신문을 수일에게 주며 여보게, 이 신문 좀 보게. 무슨 잠이 있는 기사나 있나? 자, 봐야 알지. 잠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별로 잠이 있는 것은 없지만 삼면 기사에 난 것을 수일 순에 본다. 진주군수? 참, 진주군수. 아니, 이 사람
언제 진주군수에 봉직했나? 그런 것이 아닐세. 요전에 어딜 갔다가 고등문관 시험을 벤다는 관벌 보고 장난삼아 한 것이 알관역을 마쳤네 그려. 자넨 훌륭해. 아니, 진주군수 참으로 존경하는 벗일세. 너무 과장하지 말게. 부끄럽네. 그러나 큰 걱정일세. 일군의 행정을 잘해야 할 것인데. 물론 자넨 선정선치하여 거리에 선정비나 많이 세우게. 순회 낙관씨의 봉직을 축하해야지. 저는 뭐라고 하나요? 그저 진주군의 발전과 낙관씨의 건강을 빌지요. 수일이 여보게 명춘의 순애씨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으로 진주에 한번 오게. 그곳 명승 촉성루 아래 남강 위에다 이렵현주 배를 띄우고 고렬충원 논개누님의 원혼을 위로하면 수일순의 낙관 세 사람의 장래 행복을 빌세. 참 좋은 말일세. 수일이 난 가야겠네. 일동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난 자네의 선정을 비네. 수일순의 장래 행복을 비네. 서로 악수하면 순엔 예하는 대로 막. 제2막 모란봉 가는 길. 막이 열리면 순의 모녀 등장. 나은 다리가 아프구나. 좋기는 퍽 좋다. 너도 구경 좀 해라. 좀 좋으냐? 여기서 좀 쉬어가자. 순애야, 너도 여기까지 온 김에 이곳서 결혼하고 올라갈 작정이다. 어머니, 결혼이라니 누구의 결혼이야요? 너 결혼이지, 김중배하고. 수일 씨는 어떻게 하고요? 얘는 밥 먹다가도 수일이 하겠구나. 수일인 다른 데로 장가들지. 저는 싫어요. 다른 데로 시집 아니 가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나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못되라고 하겠니? 어미 말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싫어요. 모친 성이 나서 뭐야 싫어? 순애야, 네가 생각해 보아라. 늙은 부모가 너 하나를 믿고 너에게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니? 네가 어미 말을 아니 들으니 내가 살면 무엇하니? 이곳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겠다. 죽으려고 하는 형상. 순엔 황급하여서 붙들면서 어머니, 무슨 말이든지 듣겠으니 아무 염려 마세요. 뭐야? 네가 듣겠단 말이지? 그래, 잘 생각하였다. 그래야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때 김중배 등장. 아이고 장모님 벌써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다녀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평양은 명성고적이 많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시면 재미가 있습니까? 혼자 보니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저 소경당청이지. 김중배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저기가 모란봉이올시다. 저기 시가 중앙에 그중 높은 집이 저와 순애 씨와 결혼 후 살림할 집이올시다. 어이구, 아주 퍽 좋구먼. 순애야, 저것 좀 보아라. 네가 살 집이란다. 김중배 순애를 갯눈으로 보면서 그저 순애 씨, 몸이 퍽 괴로우신가요? 그 애가 내려오느라고 참 얼밀한 모양이야. 이곳에 오시어서 잔돈에 옥색하실 듯하니 이것으로 용차나 하세요. 돈을 건네준다. 아이고 이런, 이게 얼마요? 한 300원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서 무엇하오? 그거야 못 쓰시겠습니까? 너무 받아서 염치가 없구려. 김중배 자기의 생색을 더 내려고 장모님, 순애 씨를 드리려고 5,000원을 주고 금강석 반지를 샀는데 맞는지요?
순에게 가서 손을 잡아 끼워준다. 하수로 수일 등장. 아니, 일동은 보았다. 누구 옵니까, 장모님? 아니, 서울서 온 일가요. 아예 일가시어요. 그럼 저하곤 사돈이 되겠습니다, 그리여. 수일 앞으로 가서 인사한다. 처음 뵀소이다. 일가가 되신다지요. 나는 이곳 검산은행 지점장인 김중배라고 합니다. 거만 안채한다. 수일은 돌아서 본체만 채한다. 아니, 장모님 인사하자이까 돌았습니다. 모친 주제에 주제하다가 시골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워서 그러지. 그러면 오늘은 구경을 그만두시지요. 서울서도 사람이 오고 했으니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이 아래에다 자동차를 두고 가겠습니다. 수일을 보고 여보, 고등학생인 모양인데 서울 가거든 수일이란 놈에게 말 좀 전하시오. 평양 김중배가 그러더라고. 심택시 은혜를 태산같이 입은 몸 순애실 탐내니 그런 패은망덕한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똥물에나 빠져 죽으라고 하시오. 부디 잊지 말고. 장모님, 요리집에 점심 준비도 하겠습니다. 이 학생하고 같이 오시지요. 장모님, 전 먼저 갑니다. 김중배 퇴장. 이수일 원통하고 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금강석 반지로구나. 하고 김중배 뒤를 보다가 돌아서 순애에게 달려들어 잡아 넘어뜨렸다. 여인 못된 것, 널 보려고 서울서 평양 550리를 허우단심하고 왔거든. 잘 왔느냐 인사 한마디가 없단 말이냐. 모친 급하게 여보게, 이 사람 이게 무슨 지조야? 네, 잘못했습니다. 대관절 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딸이 몇이야? 하나지. 그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몇이옵니까?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리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몇이야 하나지. 지금 그 사람은요? 여보게, 자네 서울서 영감님 말씀 못 들었나? 나도 생각이 없겠나? 자네를 친자식같이 알고 또 집안님 말 못 되니까 자네나 잘 되라고 순애를 다른 데다가 정혼을 했네. 자네 동경 유학 가서 공부해서 높은 사람 되면 더 좋지 않은가? 중배에게 받았던 돈을 수일에게 주면서 여보게, 이거 300원일세. 먼저 쓰게. 수일은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혈연한 고아를 이만큼이나 길러주시고 동경 유학 가라고 돈까지 주시니 참으로 은혜가 백골난망이올시다. 금방 울 듯하다. 되는 대로 학비는 이곳에서 보내줄 것일세. 당장은 좀 섭섭하지. 이수일 억울하고 흥분되어 여보십시오. 비록 리수일이가 천치구 병신 같은 놈일지라도 당당한 남아올시다. 아내를 팔아 외국 유학 갈 놈은 아니올시다. 돈의 종이 되어 딸을 창기같이 팔아먹은 당신이나 가지고 쓰시오. 돈을 순애 모친 앞에 던졌다. 돈이 싫다면 그만두게. 막이 닫힌다. 제3막 대동강변. 무대 대동강 푸른 물결 파도소리와 강변에 배 한 척이 엎이어 있다. 하수 수일 순의 등장. 순엔 수일의 등에 무엇을 수건으로 턴다. 가는 사람의 등을 왜 치느냔 말이야. 무슨 벌레가 올라가기에 떨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해놓인 곳에 왔다. 수일씨,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구려. 지금 와서 잘못이 어디 있소? 순의 부모가 한 일인지 그대가 한 일인지 그것만 알았으면 그만이요.
여기까지 올 때도 순애를 믿었소. 어제 자세한 말씀은 아버님께 들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목매인 소래로 큰 은혜를 진 수일이로선 아버님의 청을 안이 들을 수는 없었소. 그러나 순애 하나만은 떨어질 수 없소. 그러고 하고 많은 말에 동경 유학시켜준다고. 아무리 수일이가 못생기고 무이무탁한 거지 작식일지라도 계집한 돈으로 유학 갈 생각은 없소. 고만 느끼어 운다. 용서하여 주오. 모든 일을 내가 잘못했으니. 수일에게 몸을 의지해 운다. 못생기고 또 못생긴 수일이같이 못생긴 놈은 이 천지간에 없을 터이야. 순애, 넌 사람을 이렇게 속인단 말이냐? 의원 보러 온다더니 김중배를 만나보려고 한 일이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오. 그것은 자격지심이지. 그렇게 과한 말씀을. 순애는 운다. 수일은 분해서 너도 그 말이 과한 줄 아니? 내가 한 말을 야속하여 울 것 같으면 수일인 피눈물을 흘려도 시원치가 않다. 네가 나려올 때 내게 그런 말 한마디만 할 것이지. 배란간 오느라고 못하였으면 엽서라도 한 장 하지. 그것이 정리다. 아무 소식 없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김중배하고 만나자고 약조가 분명하고 함께 내려왔는지도 알 수 없지. 순애, 넌 간보다 외인 간통한 계집이야. 어쩌면 그런 소리를 아무리 밉지만. 순애는 어찌할 줄 몰라서 수일에게 의지한다. 수일은 뿌리치면서 더러운 계집, 간부가 아니고 무엇이냐? 언제 내가 몸을 더럽힌 것 보았소? 아무리 수일이가 천치기로 제 계집이 몸 더럽히난 옆에 앉아 보고 있을까? 서방 있는 계집이 다른 남자와 시골아서 있으니 간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노? 그렇게 하면 난 무엇라 할 말도 없어요. 김중배하고 약속한 일도 없고 만나잔 말도 없어요. 그런 억지의 말은 말어요. 네 말대로 그렇다 하자. 그럼 그 사람이 널 왜 찾아온단 말이냐? 이수일은 고만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섰을 때 순애는 수일을 붙들고 여보 수일씨, 용서해 주어요. 수일 얼빠진 사람같이 대답이 없다. 이게 웬일이요? 베란간의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수일은 겨우 순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애와 나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요. 순애가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도 마지막이요. 내가 순애다려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은 음력으로 3월 열나흘 날이니 순애가 자세히 기억하여 두어라. 후년 이달 이날 이 밤엔 네 수일이가 어디서 이달을 다시 볼는지, 후년 이달 이날 10년 후 이달 이날 한평생 두고서 이달 이날은 내가 있지 않니 할 터이다. 죽더라도 내가 이날은 안 잊어버릴 터이야. 순애야, 오늘이 3월 열나흘이야. 내년 3월 14일 저녁 때가 되거든 내 눈에서 나오는 피눈물로 이달을 흐리게 하여 놓을 터이니 보아라. 순애, 만일 내년 이날의 이 달이 흐리거든 네 수일이가 널 원망하고 어디서 오늘 저녁같이 울고 있는 줄 알아다고. 순애는 운다. 남의 심사만 쏟아놓지 마오.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분하더라도 용서해 주. 내가 평생을 두고 죽은 날까지라도 당신을 잊어볼 일이 없어요. 듣기 싫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계집이 날 버리고 갈까? 누가 당신을 버리고 간댔소? 무엇이야? 날 버리지 않는 사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 이 못된 년! 그러면 넌 서방을 둘씩 데리고 살잔 말이냐? 여보, 얼마 동안만 내가 하는 것을 보구려. 이웃까지라도 당신 저버리지 아니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터이니. 그만두어. 되지 않게 꾸며대지 말고. 배가 고파서 몸을 팔게 되었니 무엇이 부족해서 김중배에게로 가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너의 집안으로 말해도 굶어 죽을 행세는 아니오. 나도 지금은 너의 집에 붙여서 괴로움을 끼치지만 금년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먹을 구실을 할 터인데 기어코 김중배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서방감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싶어서 그러느냐? 속에 있는 대로 말 좀 해라. 어려서부터 정하였던 서방을 버리고 무슨 이유야? 말 좀 해라. 내가 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구려. 그러면 서방감이 네 마음에 부족한 것이로구나.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서방은 부족하지 않다 그리는 말이지. 김중배는 부자일까? 응? 알겠다. 알아. 네 마음을 자세히 알겠어. 순엔 무슨 까닭으로 울어? 조금도 서울 일은 없는데 아마 가짜 울음인 게지. 그렇지요. 가짜 울음이야 해요. 이에 순애야, 내가 너와 함께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자라날 동안에 나는 네 마음도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믿었더니 지금 보니까 네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었구나. 아무리 이 세상은 돈이라 하기로 너무도 심하다. 그래도 네 마음은 편하냐? 너는 가서 호강도 하겠고 영화도 맡겠다만 돈 하나 없는 까닭으로 너에게 서방마저 가는 이놈의 마음도 분하다 할는지 원통하다 할는지 내 마음대로 하면 한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 마음이 불현듯하다마는 억지로 참고 제 계집을 남에게 빼앗기고 가만히 보고 있는 놈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니? 너만 잘 되면 남은 아무렇게나 되더라도 상관이 없지. 리수일이란 놈은 어떻게 되는 놈이야? 무삼약조로 지내왔니? 나는 심택 시집에 신세지고 있는 비렁뱅이라도 너에겐 남편이다. 날 놀릴 감으로 알고 있었느냐? 어찌하여 리수일을 헌신짝같이 내발리느냐? 수일은 흐르는 눈물을 씻는다. 여보, 내가 만일 갈 것 같으면 당신은 어찌할 터이요? 이 소리 한마디에 순애를 발길로 찼다. 순애야 인연! 네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낙심된 끝에 발광돼야 일평생을 그르치는구나. 학문이다 무엇이냐?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네 수일이란 놈은 살아서라도 아기가 되어 너 같은 년의 고기를 씹고 피를 마실 터이다. 김중배의 부인 평생에 보지를 못할 터이니 얼굴을 들어 아직까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일의 얼굴을 자세히 보아두어라. 수일은 발길로 순애를 찾다. 멀리 수상으로조차 배젓는 소래, 만공에 솟아오는 사공의 노래. 모란봉이 변하여서 대동강수 될지라도 너와 나는 벤치마자 맹세하였더니 세태이야 이렇듯 배날소냐. 노래 끝나고 배젓는 소래뿐. 10년 동안을 두고 은혜를 받은 심탁씨의 네 분께 배옵고 감사한 말이나 여쭐 터이나 사정이 그렇지 못해 네 수일인 하직을 하니 안녕히 개십사고 네가 두 분께 잘 말씀 여쭈어라. 만일 네 수일이난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시거든 그 못나고 병신 같은 놈은 3월 14일 밤에 벼랑간 미쳐서 대동강 부병루 아래서
부지거처가 되었다고. 순엔 간신히 몸을 잃어 수일의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가면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시오? 순의 팔에선 피가 흐른다. 팔을 다쳤구나. 그까짓 것은 조금도 다쳐도 간개치 않아요. 그러나 이 밤에 어딜 가신다고 그러시오?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으니 주인 잡은 대로 같이 갑시다. 제발 덕분에. 이야기가 있으면 예서하지. 예서는 하지 못해요. 예서 못할 말을 있다는 어찌하노? 공연히 걸지 말고 붙들지 말고 놓아. 나는 아니 놀 터야. 공연히 말을 아니 들으면 이 발길로 찰 테야. 채여도 괜찮아요. 수일은 힘을 다하여서 두 팔을 뿌리치니 순엔 다시 땅에 넘어진다. 여보, 잠깐만. 수일은 멀리 갔다. 순엔 다시 일어나서 여보, 수일씨. 다시 붙잡지 아니할게. 내 말 한마디만 듣고 가시오. 다시 쓰러진다. 다시 일어나 수일씨! 부르고 또 쓰러진다. 순엔 느끼어 운다. 막은 천천히 닫힌다.